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 연철음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파워 인터뷰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전 의원 연철흠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청주시장 후보로 준비 중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덧 무술년 시작한 지 2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만사 형통하시는 무술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연철음 전 의원님이라고 이렇게 붙이기가 사실은 좀 어색해요. 지금 엊그제 사퇴를 하셨고 지금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6.13 이번 지방선거에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2월 5일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청주시장에 나가야겠다라는 이유가 뭔가요? 예. 저는 청주가 무한한 성장 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 동안의 지방 의정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또 이거를 접목해야 될 시기를 찾고 있던 중에 네. 지방선거에 청주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청주시 발전에 무한한 네. 힘을 넣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주 주요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4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민 중심의 행정이었습니다. 네. 시민 중심의 행정이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고 네. 시민들이 의논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외받는 사람들은 시정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청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주 중심의 행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청주시가 네. 그동안 슬럼화되고 도약하지 못하는 청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공항이 있고 고속도로, 철도 이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임에도 이걸 살리지 못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네. 청주 중심의 도시를 육성 발전시키고 또 위성도시인 대전, 세종, 천안이 있어요. 이러한 도시들을 상생 협력할 수 있고 또 이 도시들을 함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 중심의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공유 경제 중심의 도시예요. 네. 공유 경제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청주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에 관련돼서는 전문가 집단과 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더 물어서 소상하게 또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네. 환경 중심의 청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국내에 미세먼지 발생하는 이러한 곳들도 있지만 또 국내외적인 이런 문제들이 또 미세먼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청주에 녹지 공간을 많이 좀 만들어야겠다. 네.
그리고 청정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오염 없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고요. 또 우리 그 청주 주변에 소각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 이게 있습니다. 청주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소각장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또 미세먼지가 또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이런 도시, 정말 맑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보겠다. 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희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주시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시민공론화위원회. 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청주에서 일어나는 현안 문제들을 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시민들이 묵묵히 따라오기만 바라는 이런 행정이었단 말이죠. 이런 데서 좀 탈피를 하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누구나 중요 사업에 대해서 함께하고 함께 논의하고 원택 회의를 통해서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제2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네. 노지형이냐 아니면 그 하우스 이 도명이냐 이걸 갖고 굉장한 지역과 지역의 갈등 관계 또 주민과 주민의 갈등 관계 더 나아가서는 청주시의회 의원들 간의 이 갈등 관계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하고의 그 대화 속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 지역 사이의 갈등만 조장하는 이런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거기서 끝장 토론을 해서 이걸 결정을 하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비근한 예로 우리 그 작년에 신고리 원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시켜서 이거를 더 폐쇄할 거냐, 유지를 할 거냐, 앞으로 더 고리 원전을 더 만들 거냐를 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지속적으로 건설을 하고 앞으로 생겨야 될 이런 신원전은 하지 않겠다. 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청주시에 접목시키고 청주시에서 정착시켜서 정말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청주시를 만들어보자. 갈등 없는 청주를 만들어보자.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경제 쪽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공유경제 중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공유경제의 핵심 일방적인 소유가 아닌 시민이 함께 사용하고 나눠 쓰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 시대를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4차 산업을 우리가 바로 준비하고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도 공유 자전거나 자동차 쉐어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밀접하게 우리 4차 산업에 근접하는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연초제지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연초제지창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오작 1년에 공여비한 날에 몇 달 하면 좀 비어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자. 즉,
로컬 푸드 매장도 하고 예술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공연도 보고 연습도 하고 언제든지 그곳을 찾아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구매할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이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공유 경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최근 청주시청사 건립 문제가 선거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타 후보는 청주시청 건립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부지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예. 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굳이 지금 와서 청주, 청원 양 지역이 통합하면서 새로운 시청사를 짓기로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지금까지 4년이라는 세월을 끌어왔는데 또 이걸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준비하고 뭐 하려면 또 4년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이거는 현 지역에 짓기로 결정을 했으면 줘야죠. 물론 이것이 기존의 본 그 건물을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을 할 것이냐 헐어야 될 것이냐를 위해서 이제 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면 보존을 해야죠. 그걸 왜 푸습니까? 네. 그 기존에 계획이 어긋났으면 지하를 한 층을 더 파든 지상을 한두 층을 더 올리든 하면 얼마든지 좁은 사무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면 그 건물을 외부에서 다른 타도시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관광 명소로도 만들 수 있는 그 뭐 범선을 만들어 놓은 듯한 그 형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망하고 전망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좀 이렇게 시청사를 옮김으로써 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는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다 그냥 형태만 바꿔서 한 층을 더 올리든 두 층을 더 올리든 기존 위치에다가 다시 빨리 신축을 하는 것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다. 이걸 빨리 약속을 지키기를 난 바랍니다. 예, 내놓으셨던 공약 중에 하나가 21세기형 산업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국립문화 콘텐츠 사관학교를 신설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건가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의 영역들이 이제 적어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세계적으로 콘텐츠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콘텐츠들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시키자라는 거예요. 우리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의 도시로서 지금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 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서 이 인재들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청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청주에 있는 콘텐츠 문화학교를 나왔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충북도의회 연철음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다른 출마 예상자들과 자신과의 차별성, 장점이 있다면 뭘 들으시겠어요? 저는 늘 시대정신을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20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을 했고 30대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네. 청주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40대에는 시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죠. 시의회에 와서 부의장과 의장을 거치고 또 도의회에 진출을 해서 원내대표직을 맡아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에게 엄청난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치와 또 시민중심의 정치를 펴오면서 누구보다도 청주 골목골목 곳곳을 누비고 다녀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 연철음에게는 큰 자산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전국은 이 지방에선 더 이상 관료 출신들이 더 이상 청주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종집을 찢는 이런 사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통합 청주시를 누가 더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저 연철음이 시너지 효과를 누구보다도 많이 잘 낼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 연철음에 대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변재일 국회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 컷오프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컷오프 동감합니다. 네. 단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네. 컷오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렇게 후보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탈락한 사람은 또 컷오프를 통과한 사람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통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탈락되신 분이 축하와 격려를 또 아낌없이 해주는 이런 풍토가 마련돼 있을 때 컷오프 또는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5명 정도 후보가 되니까 두세 명으로 추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광희 도의원과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이광희 후보하고 저하고는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같은 길을 걸어왔고 또 같은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민청 의장 시절에 저희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제가 의장을 떠난 후에도 이광희 우리 전 의원이 또 임원으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던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같은 궤를 걸어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이광희 의원은 이광희 의원대로 저는 저대로 이러한 사람하고는 그래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묵시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컷오프 얘기 나오기 전인가 아니면 후에 지금 컷오프 딱 그 얘기 나오기 나오니까. 이전이죠. 네. 이전부터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관료 중심의 청주시 이거는 더 이상 우리 두고 볼 수 없다. 네. 이제 지방 의원 출신, 지방 정치 출신이 청주시를 경영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전제로 해서 누가 시장이 됐든 뜻하는 대로 서로가 뜻하는 대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나가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의 입장으로서는 네. 제가 나가는 것이 당연히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네. 또 이광희 의원 나름대로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관료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나가서 후보로서의 경쟁이 더 있는가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냉철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선 통과해서 만약에 청주시장에 당선이 되셨다면 당선이 된다면 어떤 청주시를 그리시겠어요? 물론 청주 시민이 모두가 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겠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 중심의 정치, 행정, 청주 중심의 정치, 행정, 또 공유 경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행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청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 파워 인터뷰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워 인터뷰 잘 보셨습니까? 천년의 도시 청주입니다. 앞으로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저 연철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누가 청주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주 시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후보 선택을 잘 하셔야만 청주가 밝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주저앉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청주시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청주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후보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충북도의회 연철음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